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지금 나라 밖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항공기 사고 났고요.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이후에 미 10년 만기 국채가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우려감이 있는데 미 증시는 또 1%대 상승으로 마감했고, 글쎄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아시아 증시에서 또 한 번 자금 유출 우려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팩트 위주로 하나씩 좀 넘어가면서 보여드리기로 하죠. 6월 미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 미 노동통계청이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연준 양적 완화의 존재의 이유, 양적 완화의 참고서, 양적 완화의 시작과 끝,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번 결과 헤드라인 넘버는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난 5월 결과가 이번에 수정됐다고 나왔는데요. 한 2만 건이 늘어났어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이례적이네요. 노동통계청에서 자신들의 오류를 자동차 리콜처럼 인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저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또 이례적인 거고, 다음 6월 결과 역시도 당초 전문가 예상치 16만 건 초반대를 큰 폭으로 상회한 19만 5천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예상보다 내려가지 않아서 7.6%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추세를 잠깐 보시면은요, 2011년도만 해도 9%였던 실업률이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뚝 떨어졌고요. 또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락 사이클이 또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락 사이클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 증가도요, 4, 5월, 6월 요 2분기가 탄탄하게 거의 20만 건에 근접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때는 되게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컸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용 증가가 어느 정도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다.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번에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 고용은 많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다시피 고용 참여 인구가 17만 7천 건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고용 참여율은 0.1%가 늘어났죠. 그래서 만약에 고용 가능 인력이 늘지 않았었으면 실업률 0.1% 하락이었을 텐데 요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0.0% 고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들이 최근에 고용시장 개선을 보고 이제 다시 구직 활동을 하면은 직업을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다시 고용 참여 인구에 더해진 거죠. 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은 최근에 ADP라든가 아니면 ISM 지표에서 보셨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전체 고용이 20만 2천 건 늘었는데요. 정부 일자리는 7천 건 줄어들면서 이거를 빼니까 이제 비농업 고용이 19만 5천 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제조업종에서 겨우 8천 건 늘어나가지고 전체 고용 증가에 한 10분의 1도 못 미쳤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생산직에서 6천 건은 오히려 감소를 했지만 건설이 13,000건 늘어나면서 이제 겨우겨우 체면 유지를 했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업 고용이 19만 4천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요,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호텔하고 레저 업종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휴가철, 행락철 특수를 만회하기 위한 고용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늘어난 게 전문 컨설팅 업종, 그러니까 회계, 감사, 법무법인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임시직이 많잖아요. 프로젝트별로 해서 몇 달 동안 프로젝트에서 끝나면 또 임시로 늘렸던 사람 해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의 질보다는 양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고용지표는 저렇게 서프라이즈 호조였기 때문에 연준 양적 완화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또 불안감이 조금 커져 갔을 수밖에 없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긴급 서베이 내용 보실까요? 이 실업률하고 고용지표 나온 다음에 바로 직후에 로이터에서 서베이를 실시했네요. 일단 화면에서 나오시는 대로 고용 증가에 이번에도 확실한 좀 증거를 봤다, 이런 거고요. 자막으로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연준이 프라이머리 딜러, 다시 말하면 연준하고 직접 국채나 팁스, 물가 연동체 같은 걸 거래하는 인증 딜러들이 있는데요. 21개사 중에 17개사가 이번 고용지표가 연준 양적 완화 축소를 앞당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17개사 중에 11곳이 9월, 3곳은 10월, 그리고 2곳은 2월, 그리고 1개사만이 내년 1분기는 돼야 연준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이 중에서 골드만삭스, JP모간, 시티그룹, 이 월가 대표 금융기관 3사의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은
고용보고서 이 발표 전만 해도 12월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보자마자 일제히 9월로 앞당겨서 잡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 서베이에 참여했던 프라이머리 딜러 소속의 한 이코노미스트 의견 보실까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인데요. 이번 실업률 하락은 나타나지가 않았고 고용지표는 좋았는데 월 평균 15만에서 20만 건 정도 고용 증가가 지속되면 실업률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준은 결국에는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죠. 미 국채금리가 여기에 가장 급격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2.74%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FOMC에서 연준 양적 완화 축소라는 표현을 꺼냈을 때보다 더 급진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신에 미 증시는 또 올랐고. 자, 그렇다면 다음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합니다. 수요일 예정된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 5시 10분이 되겠고 뭔가 좀 베일에 쌓여있는 좀 신비감을 주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번에 찬조 연설을 맡은 기관이 전미 경제조사국이다 보니까 다들 뭐 경제학이나 미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선수들일 거고요. 당연히 요 연설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버냉키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양적 완화 축소는 언제로 생각하느냐,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떠냐, 이런 질문이 거의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6.5%라는 실업률 목표치 말고 7% 초반부터 준비를 한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꺼내서 시장에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연준 정책에 이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워딩을 조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개장을 현재 한 3시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BW 은행업종지수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FOMC 때와는 다른 반응. 이번에는 미 금융사들의 주가 수준이 올라가면서 KBW 은행업종지수가 2.62%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연준 양적 완화보다 우리는 고용 증가가 더 반갑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양적 완화 한다고 자기들 이제 국채나 채권 같은 거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줬지만 우리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금융기관인 만큼 유동성 많이 갖고 있어 봤자 연준 금고에나 갖다 재료금리로 저장해 놓고 있었지, 민간 디맨 사이드에서 대출이나 카드 이런 이 수요가 늘어나서 수수료 증가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거를 우리나라 증시에 적용하기에는 삼성전자라는 메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일단은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신 포커스였습니다.